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지만 노사의 시각차가 큽니다. 유치원생을 폭염 속의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원장과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 원장 스스로 징계를 요청해야 징계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때문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특검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광주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30대 정신질환자가 대낮에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다 투신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올해부터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틀어서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노사는 물론 노동자들 간에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냉장고문을 만들고 있는 54살의 이성남 씨. 최근 정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이 법제화됐기 때문입니다. 계속 해왔던 것인데 가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면은 더 배워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던 일이니까 하던 일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노림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 임금 피크제나 성과급 도입 등을 압박해서 전반적인 임금 체계를 손보려 한다는 겁니다. 성과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정년 연장의 이제 정부의 숨은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바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한 지역 기업들에게 획일적 고용 보장을 강요하는 건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60대 정년 과연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을지 참 제일 또 기대 반 우려 반이고. 이를 바라보는 비정규직들은 사실상 남의 얘기인 정년 연장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이 실은 될지 안 될지도 불안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났다라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에 발맞춰 추진된 60세 정년 의무화. 노사 합의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근로 현장에선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량이 50만 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량은 49만 8천여 대로 목표 생산량인 53만 대를 밑돌았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014년과 2015년에는 2년 연속 50만 대 이상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수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추위가 몰려온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도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시정이 좋지 않은데요. 이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조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은 5도가량 웃돌겠는데요. 큰 일교차 때문에 감기 가능 지수가 높으니까 건강관리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밤에는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살짝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1.1도, 담양 영하 0.4도를 보이고 있고요. 화순이 11도, 나주 9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보성 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특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때문인데 광주시도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호월 전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박용수 특검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홍 작가의 선정 경위부터 전시 무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으로 140여 쪽 분량입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볼 때 다음 수순은 관련자에 대한 조사. 대상은 당시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이기도 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시장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압력을 받았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정이 처한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돌파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광주시는 아직까지 어떤 요구도 없었다면서도 특검팀이 윤 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수사 때문에도 윤 시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세월 5일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대응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나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윤 시장의 진술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월 5일 전시 논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계기가 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도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제와 도보 순례가 펼쳐집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미수습자들의 귀환을 촉구하며 세월호 1000일 순례 행사를 갖습니다. 오는 9일 오후 4시 16분부터는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리며 같은 날 광주 남구 푸른길 공원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이 비박과의 연대는 안 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중진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등이 주장하는 비박과의 연대는 호남의 민심을 고려할 때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뜻을 오는 7일 광주시당 개편대회 때 당대표 후보 등에게 전달하고 시민과 당원들의 의견부터 수렴하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 유치원 원생을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해당 원장과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했는데 이런 교육청의 조치가 무효화됐습니다. 원장 스스로 징계를 요청해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4살 최모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군은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고 해당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명령과 함께 원장과 유치원 교사 2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는 해당 원장이 제기한 교육부의 소청 심사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62조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교육부는 64조를 적용해 임명권자인 원장이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를 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징계를 걸려고 자기가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따르면.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원장 스스로가 징계를 요청하기 전까지 교육청은 어떠한 인사상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립 유치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청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지원이 분명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시킨 사립학교법. 셀프 징계를 강요하는 법 테두리 속에서 누가 징계를 자청하겠냐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조선대학교 제3기 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대학 안팎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이사장의 부당한 업무 추진비 환수와 함께 3기 이사회는 공익이사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방 이사인 김창훈 조선대 이사도 내부 통신망을 통해 3기 이사진은 옛 경영진 세력을 배제하고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숙형 중학교 사업이 주민들 반발 속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의 조례 가결로 신안 도초중은 폐교가 확정돼 오는 3월 비금중과 통합된 기숙형 중학교로 개교할 예정인 가운데 도초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학부모 일부는 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도초중 통폐합 문제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숙형 중학교 사업은 장성 배감중과 보성 복례중에서 추진됐으며 비금 중학교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활기를 잃었던 광주 서구의 발산마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벽화를 그리는 등 마을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를 공공미술 프리즘 김동명 프로젝트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발산마을을 지금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걸 하게 되신 건가요? 발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피난민이 광주천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인근에 방직 공장이 생겨나면서 여공들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이 방직 여공들이 떠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빈집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관심 소외 지역이 되고 있고 이 마을의 공폐가 유의지 증가로 인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저희 공공미술 프리즘이 함께하여 이 마을의 문화마을 사업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청춘이 꿈이 있던 마을로 다시 변화시키고자 하여서 청춘발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여기가 워낙에 낙후된 달동네다 보니까 네. 광주 지역에서 이런 달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민간 기업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광주 지역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마련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골목길 정비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마을에서 추출한 컬러 그리고 패턴 청춘들을 위한 메시지를 저희가 담는 컬러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벽면에 저희가 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폐가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공폐가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하여서 주민과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청년 유입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웃 캠프, 마을 투어, 공공미술 프로그램, 할매 앨범 포토그래퍼 수업, 마을 브랜딩 등 다양한 청년 활동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발산마을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컬러 아트를 진행을 할 때 동의서를 구하는데 2달간에 걸쳐서 동의서를 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컬러가 칠해지고 그리고 이미지 개선이 되고 마을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네.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2번째 컬러 아트를 진행하게 될 때 일주일 만에 받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에 처음 찾아갔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고 네. 저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었는데 지금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마을의 한 주민으로서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활기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변화가 좀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어떤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올해에는 저희가 청년과 주민 그리고 새로운 이웃에 대한 공동체 문화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마을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지속가능한 경제, 문화마을이 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발산마을의 청춘 발산. 네. 예,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보인 조선업체들이 올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쳤는데 실적 회복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계 4위, 전남에 본사를 둔 최대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 수주한 선박은 8척에 6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올해 25억 달러, 29척 수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18년 좋은 물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미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70% 수준으로 낮췄고 사무직 10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인 대한조선의 수주 전량은 17척. 올해 추가 수주를 계속해야만 2년치 좋은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력 건조 선박인 화학제품 운반선과 유조선 시장이 회복되고 있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우리가 건조할 물량은 이미 확보했지만 수주 가뭄은 또 계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조선업체들 역시 올 상반기를 버티는 게 관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4,000명이 떠난 산업 현장은 당분간 빈자리로 남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운업 회복과 친환경 선박 발주가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조선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논의와 아울러서 정부 지원의 어떤 대책도 좀 심도 깊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선업의 회복세는 올 한 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유지와 선박 수주 성공 소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된 지 50일 만에 전남 지역의 닭, 오리 사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전남 지역 닭 사용량은 4,900여 농가, 1,740만 마리, 오리는 290여 농가, 345만 7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AI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말과 비교하면 닭은 42.3%, 오리는 64.4%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나주시 왕곡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H5 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리 5만 6천여 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1981년 이후 35년 만에 전남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339명으로 2015년보다 78명이 줄었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53명에서 29명으로 45% 감소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981년 395명에서 1990년 1000명을 넘어섰다가 감소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식 하면 보통 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고등학교가 1월에 열었습니다. 졸업식도 기존의 엄숙한 분위기를 벗어나서 축제 형식의 색다른 이벤트로 졸업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졸업생들이 취타대 환영을 받으며 입장합니다. 교복 대신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졸업 가운을 입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졸업생과 함께하는 흥겨운 밴드 공연으로 선후배 간 헤어짐을 아쉬워합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졸업식장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졸업생들은 틀에 박힌 송사나 답사 대신 저마다 미래 꿈을 적은 타임캡슐을 만들어 봉환식도 가졌습니다. 봉환된 캡슐은 10년 후에 꺼내 얼마나 꿈을 성취했는지 여부를 친구들과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제 사회로 진출하자는 의미의 이런 학사모와 학사복을 입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초석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은 자신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에 나섭니다. 학교를 다니며 그동안 지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졸업과 함께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자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살면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해볼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인 이 학교는 졸업생들이 대부분 취업을 마쳐 2월 졸업이라는 통념을 깨고 1월로 졸업을 앞당겼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좀 더 다져지고 좀 더 꿈과 비전에 맞는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다른 이벤트로 학창시절 배움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름다운 졸업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대학교에서 신춘문예 당선자들이 잇따라 배출됐습니다.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문예 창작과 2학년 남궁지혜 씨가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됐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조한영 씨도 2017 지역 신문의 신춘문예에 당선됐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광주 지역 음식점 정보가 제공됩니다. 광주시는 출입구,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입식형 식탁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춘 일반 음식점 현황을 조사해 더 편한 세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9월까지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정보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1월이) 되면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챙겨야죠.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예상할 수 있어서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면요,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통해 절세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연봉에 따른 다양한 절세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한국납세자연맹이 시작한 연봉 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연봉만 입력을 하면 내 연봉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요.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양림교회에서 100만 원, 금호 2차 아파트 주민이 59만 1,000원, 서창동 12통 주민이 10만 원, 21통 주민 14만 7천 원, 24통 주민이 10만 4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창 23통 주민이 20만 원, 화정사동 럭키아파트 주민이 47만 7천 원, 대주피올의 임종철 씨가 20만 원, 영무 예다움 주민이 25만 2천 원, 김정식 씨가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광산구 송정이동 2통 주민이 15만 원, 15통 주민 9만 원, 상하아파트 관리소에서 20만 원, 송학에서 25만 원, 수안동 수안 피올의 6차 주민이 25만 원을 보내주셨고, 중흥 S클래스 2차 주민이 20만 원, 도산동 송정 서부경로당에서 10만 2천 원, 남구 월산 사동 마운틴마트 고양래 씨가 7만 원, 배순덕 씨 5만 원, 월산 사동 주민이 1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곡성군 견면 산정마을 주민이 20만 원, 견면 대흥마을 주민이 15만 원, 평장마을 주민 15만 원, 백운마을 주민 10만 원, 진성 CNC 사장 서영배 씨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